김원희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사고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음주 시인 10일 만에 하셨는데 구속 염두에서 하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앞서 입장문 때는 이 팬들과 국민 앞에 직접 경찰이 출석할 그때 그 즈음에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경찰서 도착해서는 기자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로 이른바 도둑 출석을 했어요. 아니 김묘성 기자님 그래놓고 조사를 받고 다 나올 때도 조사를 받고 이미 조사는 끝난 지가 언젠데 늦게 나왔다면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김호중 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평생토록 남을 영상을 남기는 것, 이건 굉장히 싫었다고 그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소속사의 어떤 대처가 굉장히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모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취재진한테 어떤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매니저들을 굉장히 많이 대동을 해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모 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펼쳐서 아예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물론 만약에 김호중 씨가 그랬다고 한다면 저렇게 당연히, 지하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만약에 김호중 씨가 했다면 그래도 비판은 받았겠죠. 하지만 6시간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취재진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떤 기싸움을 벌인 결과를 도출한 거여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뒤늦게 범행을 인정을 좀 하셨는데 구속을 염두에 두고 김호중 씨 입장을 대신 전달해 주신 것인지요? 구속을 염두에 두는 것은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김원중 씨도 이에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가 찹니다. 아량을 베풀어 준 거예요. 지금 변호인 얘기도 보세요. 구속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음주운전 시인한 게 구속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의 기초에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인정했다. 국민들 힘들까봐 아랑 베푼 거예요? 국민들 힘들지? 그럼 내가 음주 사실 인정할게. 아랑 베푼 거예요? 어디서 이따위 막말을 하고 있어요? 하재건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이미 그동안에 거의 한 10일간에 걸친 엄청난 거의 사상 초유의 그런 어떤 조직적인 거짓말, 그걸 통해서 공연을 4차례나 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미 잃은 상태고 국민들이 김호중 씨를 좀 불신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양심의 기초, 양심 운운 이런 표현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을 더 많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 기존에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추석하는 저 기회가 김호중 씨가 국민 앞에 서서 그동안 어떤 10일간에 거친 엄청난 그 조직적인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본인 스스로 그 기회를 지금 마다한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저렇게 기자를 피해 있다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김호중 씨가 정말 막 침통하고 뭔가 좀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투가 좀 가볍게 느껴지면서 뭔가 기자를 타이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게 김호중 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호중 씨의 저런 모습에서 좀 반성의 진정성이 좀 덜 느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사고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사고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음주시인 10일 만에 하셨는데 구속 염두에서 하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메모리 카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훼손한 거에 가담했냐고 하니까 멈춰서 어떻게 했어요? 째려본 거 플러스 입모양 뭐예요? 뭔가를 말했던 거 같죠? 입모양이 사죄였습니까? 기자에게 째려봤어요. 왜? 포토라인에 서서 레이저 발사했던 포토라인 선배들 닮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기자한테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어디서 저 따위 태도를 하면서 지금 사과 운운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김호중 씨가 들어갔다 나오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황당했는데 저건 그런 거예요. 들어갈 때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네. 나올 때도 지하로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경찰도 여론을 의식해서 지하로 안 되고 정문으로 나가라고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6시간 동안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왜 나 이거 저 앞에 쓰게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까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약간 주머니에 손 넣는 자세로 이렇게 툭툭 하면서 미안해 일단 미안해 알았고 하고 뒤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이 확 난 거죠. 그러니까 저 지금 김호중 씨의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와, 저 입모양 보세요. 와, 대박 사건이죠. 진짜 아까 그 조남관 변호사님께서 양심의 기초에 자백을 했다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김호중 씨였으면 진짜 뭐 들어갈 때도 저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90도 고개를 숙였겠지만 일단 나오면서 정말 90도 고개 숙이고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그 6시간 동안 저기서 대치를 하면서 생긴 짜증이 나오면서 폭발한 거죠.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보다는 본인이 화가 난 것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신축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당시에서부터 아예 피의자를 이제 지하로 빼서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동선 자체를 그렇게 해서 설계한 곳입니다. 특혜를 준다거나 특별히 요청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평상시에 하던 대로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도 저희 규정상 공보 규칙상도 그렇고 이 청사를 신축 당시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특별한 그리고 게 나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해하시지 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혹시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합리적 뭔가 추론도 있어요. 추정도 있어요. 뭐냐면 백성 변호사님. 네. 혹시 김호중 씨 측이 거물급 이번에 변호인을 썼잖아요. 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했던 조남관 변호사. 혹시 그 영향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경찰이 어떻게 이제 출석을 통보하냐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보통 네 그러고 정문으로 가죠. 아하. 보통 거기서 저는 지하 주차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거의 없죠. 대부분 저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명인이거나 유명 정치인이거나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변호인이 이게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찍는 거는 명예훼손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당사자 개인의 명예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취재진들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받아주어야 합니다. 경찰 공보규칙 16조에 있습니다. 비공개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관이기 때문에 뭐 저런 특혜를 베풀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음주 사고를 내고 바로 발각이 돼서 경찰에 나오는 것과 10일 동안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그제서야 사과한다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 했다라면 그건 나와서 본인이 밝혀야죠. 네. 그럼 본인이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이지 이거는 뭐 변호인이 무슨 고위직을 맡아서 정관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님 경찰의 설명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들어갈 때는 원래 신축 건물 강남경찰서가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신축 건물이 근데 원래부터 설계가 쭉 피의자가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 했는데 그러면 들어갈 때 그렇게 했으면 나올 때도 지하로 몰래 승용차가 훅 빠져나가게 해야지 왜 정문통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이것을 일관되게 사실은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물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는 지하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쨌든 6시간 동안 대치를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정문으로 나가세요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사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론을 의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보 규칙에 물론 변호인이 비공개 출석 요청을 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제 대량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김호중 씨가 가는 것이 맞잖아요. 또 6시간 동안 버티고 있으면서 마치 경찰 보고 취재진을 철수시키라는 듯이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많이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문으로 나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셨던 것 같은데 오늘 출석할 때는 비공개로 하신 것 이거 꼼수 출석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물론 김호중 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호중 씨께서 국민들께 남기시는 말씀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요? 오늘 나가시면서 김호중 씨가 죄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인정했어요, 김호중 씨가. 그러면 대체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마신 겁니까? 김호중 씨가 진술을 했다는 건데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음식점과 유흥업소 2군데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는 아닌 거죠. 음식점하고 유흥 주점 2군데에서 술을 마셨는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양주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음주 도중에 틈틈이 녹차 등의 음료를 섞어 마셨고 공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실 앞서서 조남관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음주량 그리고 주종 소상히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보자면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시인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것까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자면 네. 결국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만취하지도 않았고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랬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그 낸 경위도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가 순간 실수로 인해서 사고를 낸 것이다. 그러니까 음주를 많이 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증거 조작에도 가담했는지도 좀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블랙박스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의 경우에는요. 김호중 씨가 당시에 탑승한 차량들에 만약에 그대로 장착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정말 블루투스 페어링을 잘못하다 사고가 난 것인지, 그리고 사고 직후에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 대리기사와 함께 집으로 귀가했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증거들이 사실 다 담겨 있을 그런 증거거든요. 이러한 핵심 증거가 공교롭게도 그날 당일에 김호중 씨가 탑승한 차량 모두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김호중 씨가 처음에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와 함께 갈 때 세단 차량 타고 집으로 갔죠. 네. 그리고 나올 때 SUV 차량 타고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 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구리 호텔로 이동하는 당시에 그때는 김호중 씨 명의 차량이 아니었어요. 법인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김호중 씨 차량 명의의 차량이든 아니면 이 법인 명의의 차량이든 다 가리지 않고 김호중 씨가 탑승만 했다 하면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매니저의 자체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을 훼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혹시나 그 매니저에게 누군가가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의 대상이 당사자가
그 소속사의 대표였을지 아니면 김호중 씨였을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백성문 변호사님 매니저의 자체 판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야겠다는 그 자체 판단을 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왜 없애야겠다고 자체 판단한 배경,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매니저가 왜 자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저번에도 뭐 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메모리 카드를 매니저의 자체 판단으로 훼손했다. 어떤 자체 판단? 그러니까요. 이게 술을 마신 거를 숨기기 위한 것인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체 판단이라고만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뭐냐면 매니저가 자체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 훼손했다. 저 때까지는 뭐가 나왔던 거냐면 소위 그 SUV 차량, 사고 낸 차량 그 매니저가 와서 고거 메모리 카드를 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전에 운전한 차량 메모리 카드도 사라졌고 법인 차량 메모리 카드 사라졌어요. 아하. 이거는 누구 자체 판단으로 지금 이것도 같은 사람이 뺀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고 난 저 차량에서만 블랙박스가 빠졌다면 100번 양보해서 한 매니저의 자체 판단이었습니다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법인 차량 그건 다른 사람 운전했어요. 네. 메모리 카드 부신 사람과 운전한 사람 다릅니다. 아하. 첫 번째 운전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3명 다 동시에 자체 판단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얘기들이 다 거짓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문제 그리고 이번 사건의 중요한 핵심 열쇠라고 있는 그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훼손했다고 하는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훼손이라는 게 정말 뭐 망치로 두들겨 부순 건지 아니면 강물에 버린 건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훼손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고 차량에서 사라진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대표는 매니저가 자체 판단으로 인해서 그거를 제거했고 뭐 파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파손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부셨나? 뭐 어디에 버렸나?라고 정도만 상상을 했었는데 네. 경악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호중 씨의 그 소속사 본부장이 그 메모리 칩을 가져간 사람이죠. 그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 어머나. 입으로 삼켰다. 어머나. 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경찰은 해당 본부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이모티콘에 그거 있죠? 이거 있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경악스러워요. 어떻게 하재근 변호사님 범죄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걸 삼켜요? 이게 진짜라면?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럴 정도로 반드시 숨겨야 될 무슨 절박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또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메모리 카드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김호중 씨와 연관된 차량 세대의 메모리 카드가 몽땅도 없다라는 말이 전해졌을 때도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다시 전해지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총 차량 5대의 메모리 카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아까 거예요. 또 세대라면서요? 5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지금 경찰이 김호중 씨 차량 5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아하. 5대가 뭐냐면 네. 일단 김호중 씨 개인 차량 2대. 2대가 뭐냐면 처음에 식당에서 주점으로 갔을 때 이동했던 그 검은색 차량 아하. 그거랑 나중에 김호중 씨가 혼자 몰고 나와서 사고를 냈던 하얀색 차량 네네. 그 2대. 그다음에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호텔로 이동했던 그 차량. 아하. 그리고 김호중 씨 차량이 아니라 소속사 차량인데 그리고 소속사 소속에 또 다른 차량 2대. 그래서 총 5대. 이거를 조사했더니 네. 5대 모두에서 메모리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이고 만약에 이런 메모리 카드가 있다면 지금 김호중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사고를 낸 것은 음주 때문이 아니라 블루투스 조작하다 그런 것이다. 네. 이게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증명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중요한 메모리 카드가 몽땅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몽땅 사라진 그 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삼킨 거예요? 삼킬 때 그냥 밍밍하니까 양념 쳐서 삼킨 거예요? 어떻게 삼키고 어떻게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일에 탔던 차량 석 대 가운데 2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삼켰다고 진술한 그 메모리 카드 외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는 메모리 카드가 애초에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어서 주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연예인들이 차량 안에서 자주 사적 대화를 나누는 만큼 메모리 카드를 사전에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을 해서 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기 전 한번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모두 다 의아하다는 반응이에요. 아하. 연예인들은 교통사고가 안 나냐라는 질문이 오히려 되돌아왔습니다. 네. 오히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더욱더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당연히 있고, 다만 이 사적 대화가 너무 걱정이 된다면 음성 기능을 끄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관된 이야기였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원래 저 차량 서학대중 2대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추가 압수수색이 20일이었다면 네. 그러면 메모리 카드를 삼키고도, 왜냐하면 그 사고가 난 게 9일이니까 다른 차량 메모리 카드 다 삼키고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삼키고도 남을 시간이고, 지금 이미 변기를 통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막 그런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초기에 그 사고가 나고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부터 시작을 하면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메모리 카드는, 만약에 지금 이 소속사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김호중 씨가 그 탔던 사고난 차량병은 원래 없었어, 이 뜻이잖아요. 지금 네.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영장을 청구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제 반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건 좀 아쉽죠, 분명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메모리 카드는 하나 삼키고, 근데 나머지도 어쨌건 이 김호중 씨가 타지 않은 법인 차량은 아마 뭐 대표나 뭐 관련자들이 탔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김호중 씨 관련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어쩔 수 없이 있었다는 그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아닐까. 지금 조금 전에 김현석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성 기능만 끄면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갑자기 메모리 카드를 왜 전부 다 저렇게 다 달지 않으면 그럼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요. 보험 사기단 만나면 보험금 다 주셔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설득이 잘 안 돼요. 지금 이제 소속사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인멸 혐의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 것밖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마당에 지금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됐어요, 오늘.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앞으로 공연은 더더욱 하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호중 씨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가 당장 내일하고 모레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 공연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오는 23일, 24일 예정된 공연은 변함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연은 관객과의 약속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그 공연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일단 출연료는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관객들이 취소를 한다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도 김호중 씨 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김호중 씨가 갑자기 공연에서 빠지면 엄청난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무리하게라도 공연을 출연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양지민 변호사님, 김호중 씨를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고 두둔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네,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 이 트바로티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자초한 면도 사실 있다고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김호중 씨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일부 팬들은 굉장히 무조건 대놓고 김호중 씨를 감싸고, 그리고 살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을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인 만큼 우리는 어떠한 좀 다른 성명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공식 팬카페에서 일단은 팬카페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사과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가수와 함께 이 공식 팬카페도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사실 여론이 안 좋았던 그런 일부 팬들이 게시한 그런 글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공식 팬카페의 입장이 아니라 극히 일부 팬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식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운영자가 지금부터 게시글 아예 작성하지 말아라라고 회원들에게 공지까지 내린 상황이고 지금 이 팬카페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이 이제 회원들만 공식적으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놓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접근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